이놈이 감히 나를 모함하느냐. 박진사의 손이 순돌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따귀를 맞은 순돌은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지요. 입술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순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제가 봤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진사님의 등에. 닥쳐. 박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라.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이었지요. 순돌은 마구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얼룩이야. 하지만 마구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그 소중한 암소가 사라진 것입니다. 순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관아 뒤편에 작은 처마 밑 한 처녀가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요. 바로 윤원님의 딸 설아였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님, 제 소를 찾아주십시오. 설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돌이, 그 순박한 총각이 무슨 일을 당한 것일까요? 마을 사람들은 순돌을 바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마을 노인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저 아이는 특별해.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단다. 7살 적에 장터를 한 번 갔더니 그날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모두 그려냈지. 순돌의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책을 한 번 읽으면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외운단다. 하지만 과거 시험에는 번번이 떨어졌지요. 세상 물정을 모르고 너무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순돌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런 바보가 어디 있나?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순돌은 정말 바보였을까요? 그리고 박진사는 왜 그토록 다급해했을까요? 순돌의 등에 있다던 그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박진사의 등에 있다던 그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순돌은 암소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설화는 순돌을 도울 수 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지요. 옛날 옛적 한양에서 사흘 걸리는 작은 고을의 순돌이라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22살. 키는 훤칠했지만 옷차림은 남루했지요. 어머니와 단둘이 작은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순돌이 7살 때 돌아가셨지요. 병으로 고생하시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순돌은 마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구간 옆에서는 얼룩이가 여물을 먹고 있었지요. 얼룩이는 순돌 네 집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아니, 재산이라기보다는 가족이나 다름없었지요. 순돌은 얼룩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얼룩아, 오늘도 힘내자. 우리 어머니 약값 벌어야 하는데. 얼룩이는 으음하고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알겠다는 듯이요. 순돌의 어머니는 안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기침 소리가 밖까지 들렸지요. 으흠. 순돌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장에 다녀오겠습니다. 약을 꼭 지어올게요. 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순돌아,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순돌은 얼룩이가 끄는 수레에 나무를 가득 실었습니다. 산에서 열흘 동안 베어온 나무였지요. 이걸 팔면 어머니 약값은 충분할 것입니다. 순돌은 장터로 향했습니다. 해는 중천에 떠올랐고 마을 사람들이 바빠 보였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떡 사려. 떡. 생선이요. 싱싱한 생선. 순돌은 나무를 수레에서 내렸습니다. 지나가던 장사치가 다가왔습니다.
이거 얼마요? 순돌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열흘 동안 벤 나무니까 한 냥만 주십시오. 장사치는 픽 웃었습니다. 한 냥? 이걸 한 냥을 달라고. 너무 비싸네. 5냥 줄 테니 그냥 가져가시오. 아니, 500냥입니다. 순돌은 당황했습니다. 500냥요?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장사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이 주는 거야. 다른 데 가봐도 이것보단 못 받을걸? 순돌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약값이 급했지요. 알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맑은 목소리가 들렸지요. 잠깐만요. 순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처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색 치마 저고리를 단정하게 입은 처녀였지요. 얼굴은 달처럼 밝았고 눈동자는 영롱했습니다. 바로 설아였습니다. 설아는 장사치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아저씨, 이 나무가 500냥밖에 안 된다고요? 장사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가씨가 무슨... 설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질 좋은 참나무를 열흘치나 모았는데 최소 단량은 받아야 해요. 장사치는 쩔쩔맸습니다. 아, 그게... 설아는 다른 장사치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이 나무 단량에 사실 분 안 계세요? 다른 장사치가 달려왔습니다. 내가 사겠소. 단량. 당장 드리겠소. 순돌은 멍하니 설아를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감사합니다. 설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엔 나쁜 사람도 많아요. 조심하세요. 순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설아는 손에 들고 있던 떡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아침 먹었어요? 순돌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아가씨께서 드셔야지요. 설아는 떡을 순돌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배불러요. 순돌은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요. 맛있습니다. 설아는 순돌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디 사세요? 순돌은 손가락으로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너머 마을에 삽니다. 어머니와 둘이서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어머니 잘 모시세요. 그 순간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켜라. 비켜. 사람들이 황급히 길을 열었습니다. 말을 탄 사내가 장터를 가로질렀지요. 비단 도포에 갓을 쓴 양반이었습니다. 바로 박진사였습니다. 48살. 이 마을에서 가장 부자였지요. 박진사는 장터를 지나치다가 순돌을 발견했습니다. 말을 멈추더니 순돌을 내려다봤지요. 오, 순돌이 아닌가. 순돌은 황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진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진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아직도 고집을 부리시나? 순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박진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 집 뒤 밭말이다. 그 밭을 내게 팔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너희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더구나. 순돌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밭은 저희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이라. 박진사는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그 밭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 너 같은 바보가 농사를 지어봤자 굶어 죽기 딱 좋지. 순돌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박진사는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잘 생각해보거라. 곧 후회할 날이 올 테니. 말발굽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설아는 순돌을 바라봤습니다. 순돌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지요. 괜찮으세요? 순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께 약을 드리고 저녁을 차렸지요. 어머니는 약을 드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돌아, 박진사가 또 밭 이야기를 꺼냈구나. 순돌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그 밭을 절대 팔지 않을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순돌은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그런데 마을 어귀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순돌은 도끼를 내려놓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목욕탕 앞이었지요. 주인 영감이 소리쳤습니다. 오늘은 목욕탕 문을 닫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요? 영감이 대답했습니다. 박진사께서 혼자 쓰신다고 하셨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또 시작이군. 박진사는 맨날 혼자만 목욕탕을 쓰지. 순돌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혼자만 쓰시는 걸까? 마을 사람이 속삭였습니다. 모르나? 박진사는 등에 뭔가 있다더라.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커다란 점이 있대. 아주 큰 붉은 점. 그래서 남들한테 보이기 싫어하는 거래. 박진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뭘 보느냐? 순돌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아닙니다. 박진사는 코웃음을 치고는 말에 올라탔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졌지요. 그날 밤, 순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순돌은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구간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마구간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순돌은 가슴이 철렁했지요. 얼룩아, 얼룩이야.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돌은 마구간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얼룩이가 사라졌습니다. 순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얼룩아, 얼룩이야.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순돌은 일어나 마을을 뛰어다녔습니다. 얼룩이, 얼룩아.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지요. 순돌은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관아 문 앞. 순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님, 원님, 제 소를 찾아주십시오. 파수꾼이 다가왔습니다. 시끄럽다. 여긴 함부로 소리치는 곳이 아니야. 순돌은 울먹였습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때였습니다. 관아 뒤편. 처마 밑에 숨은 한 그림자가 있었지요. 바로 설화였습니다. 설화는 순돌의 울음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착한 총각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설화는 결심했습니다. 알아봐야겠어. 이틀이 지났습니다. 순돌은 마을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얼룩이는 어디에도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돌이 소를 잃어버렸대. 바보라서 그런 거 아냐? 제대로 관리를 못했겠지. 순돌은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오후였습니다. 순돌 네 집 마당에 말발굽 소리가 들렸지요. 순돌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진사가 말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마을 이장과 사내 둘이 따라왔지요. 박진사는 순돌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순돌, 내 소를 내가 훔쳐갔다며? 순돌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진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젯밤 내 마구간에서 얼룩무늬 암소가 사라졌다. 순돌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증거를 보여주지. 박진사가 손짓하자 사내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지요. 이게 뭐냐? 순돌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신의 낡은 옷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잃어버린 바로 그 옷이었지요. 박진사는 옷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 옷이 내 마구간에서 발견됐다. 그리고 이 짚을 보거라. 손가락으로 옷에 붙은 짚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내 마구간의 짚이다. 순돌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진사님 댁에 간 적이 없습니다. 박진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는데 무슨 소리냐? 마을 이장이 나섰습니다. 순돌, 이제 순순히 인정하는 게 어떠냐? 순돌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땅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박진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관아로 끌고 가거라. 사내들이 순돌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방에서 순돌 어머니가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 아들은 그런 짓 할 아이가 아니다. 박진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증거가 명백합니다. 순돌 어머니는 박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오. 박진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입을 열었지요. 좋소. 한 가지 방법이 있소. 순돌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뭡니까? 박진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댁의 뒷밭을 내게 넘기시오. 그럼 이 일을 없던 것으로 하겠소. 순돌은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그 밭은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입니다. 박진사는 순돌을 노려봤습니다. 그럼 감옥에 가겠다는 거냐? 순돌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순돌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을 주시오. 생각할 시간을.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사흘 안에 대답을 들려주시오. 그리고는 말에 올라타 떠나갔습니다. 사내들이 순돌을 끌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순돌은 뒤를 돌아봤지요. 어머니가 마당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순돌의 외침이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관아 감옥. 순돌은 차가운 나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살 밖으로 달빛이 비쳤지요. 순돌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순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아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설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순돌 총각. 순돌은 깜짝 놀랐습니다. 처녀님, 어떻게? 설아는 손가락을 입에 댔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설아는 창살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들었어요. 박진사가 당신을 도둑으로 몰았다고. 순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하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순돌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제 옷이 진사님 마구간에서 발견됐다고. 설아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해요. 당신 옷이 어떻게 거기 있었을까요? 순돌은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빨래를 널어두었는데 바람에 날아갔었지요. 그때 잃어버렸습니다.
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주어서 일부러 거기에 둔 거예요. 순돌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박진사가 일부러 저를? 설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마도요. 당신네 밭을 빼앗으려고 꾸민 일일 거예요. 순돌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합니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텐데. 설화는 순돌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순돌 총각, 사람들이 당신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순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보, 바보 순돌이라고 합니다. 설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다른 말을 들었어요. 설화는 창살 사이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은 한 번 본 것을 절대 잊지 않는다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순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설화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박진사를 본 적 있나요? 순돌은 생각했습니다. 네, 장터에서 봤고 며칠 전에 목욕탕 앞에서도 봤습니다. 설화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목욕탕에서요? 순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사님께서 목욕을 마치고 나오시는 걸 봤습니다. 머리가 젖어 있었고 얼굴이 붉었습니다. 그리고 설화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요. 순돌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포를 입으실 때 잠깐 등이 보였습니다. 설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등이요? 순돌은 눈을 감았습니다. 네. 등 가운데 오른쪽으로 조금 치우쳐서 커다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동점만 했습니다. 설화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정말요? 순돌은 눈을 떴습니다. 네. 저는 한 번 본 것을 잊지 않습니다. 설화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찾았어요. 순돌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뭘요? 설화는 순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증거요. 당신을 구할 증거를 찾았어요. 순돌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설화는 설명했습니다. 박진사는 자신의 등을 남들에게 보이지 않으려 해요. 그래서 혼자만 목욕탕을 쓰잖아요. 하지만 당신은 봤어요. 그 점을요. 만약 당신이 그 점을 안다는 걸 증명하면 당신이 정말 그날 거기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순돌은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아, 그럼 제가 진사님을 훔쳐본 게 아니라. 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기억력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도요. 순돌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합니까? 설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게 방법이 있어요. 내일 재판이 열릴 거예요. 거기서 제가 도울게요. 순돌은 설화를 바라봤습니다. 처녀님, 왜 저를 도우시는 겁니까? 설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지요. 당신은 착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순돌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설화는 일어섰습니다. 내일 봬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본 것을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순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설화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순돌 어머니는 집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기침 소리가 더 심해졌지요. 으흠, 으흠. 마을 이웃이 물었습니다. 어찌 하시렵니까? 밭을 넘기시겠습니까? 순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밭만은 안 돼요. 이웃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순돌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순돌이는
착한 아이여. 하늘이 알아주실 거요. 달빛이 방 안을 밝게 비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순돌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지요.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뚱, 뚱, 뚱. 윤호님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요. 순돌이 끌려 나왔습니다. 손에는 포승줄이 묶여 있었습니다. 순돌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지요. 박진사는 한쪽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원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순돌, 내가 박진사 댁의 암소를 훔쳤다는데 사실이냐? 순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사가 나섰습니다. 원님, 증거가 명백합니다. 이 옷을 보십시오. 사내가 순돌의 옷을 내밀었습니다. 이 옷이 제 마구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원님은 옷을 살폈습니다. 분명 너의 옷이 맞느냐? 순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며칠 전에 잃어버렸습니다. 박진사는 비웃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그럼 어떻게 내 마구간에 있었겠느냐? 분명 내가 훔치러 왔다가 떨어뜨린 것이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원님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순돌, 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느냐? 순돌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지요. 아버님,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설화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원님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화야,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다. 설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이 재판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박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원님, 여자가 감히 재판에 끼어드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설화는 박진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진사님, 제가 몇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박진사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원님의 딸이라고 함부로 구는구나. 좋다. 물어봐라. 어차피 증거는 명백하니까. 설화는 순돌을 돌아봤습니다. 순돌 총각, 박진사님을 본 적이 있나요? 순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러 번 봤습니다. 설화가 물었습니다. 언제요? 순돌은 대답했습니다. 장터에서 봤고, 사흘 전에는 목욕탕 앞에서도 봤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목욕탕? 설화는 순돌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진사님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순돌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가 젖어 있었고 얼굴이 붉었습니다. 검은색 도포를 입고 계셨습니다. 설화가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건요? 순돌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포를 여미실 때 잠깐 등이 보였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순돌은 계속 말했습니다. 등 가운데 오른쪽으로 조금 치우친 곳에 커다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동전만큼 컸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진사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허튼 소리. 이자가 날 훔쳐본 거다. 설화는 원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님, 박진사님은 항상 혼자만 목욕탕을 쓰십니다. 자신의 등을 남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요.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도 들었다. 설화는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순돌 총각의 말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그 점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박진사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누군가 일러준 거다. 설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돌 총각은 한 번 본 것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아는 사실이에요.
마을 사람 하나가 외쳤습니다. 맞소. 순돌이는 어릴 적부터 그랬소.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한 번 간 길은 절대 잊지 않고 책을 한 번 읽으면 다 외운다오. 원님은 박진사를 봤습니다. 진사. 사실이냐? 내 등에 그런 점이 있느냐? 박진사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건 사사로운 일입니다. 남에게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원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의 증거다. 보여라. 박진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됩니다. 원님, 이건 모욕입니다. 원님은 손을 들었습니다. 포졸들아. 포졸 둘이 박진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진사는 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라. 나는 양반이다. 하지만 포졸들은 박진사의 도포를 벗겼습니다. 그리고 등을 드러냈지요.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른쪽 등 가운데 정확히 순돌이 말한 자리에 커다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동전만큼 컸습니다. 원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순돌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구나. 설화는 원님께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것이 증명합니다. 순돌 총각은 정말 그날 거기 있었고 진사님의 등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번 본 것을 잊지 않으니 그가 한 다른 말들도 모두 사실일 것입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말이다. 원님은 포졸을 불렀습니다. 박진사댁을 수색하라. 박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제 집을? 원님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상한 점이 많다. 직접 확인하겠다.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포졸들이 돌아왔지요. 원님,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포졸이 말했습니다. 박진사댁 뒷마구간에 얼룩무늬 암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순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룩이 순돌 어머니가 한 표시입니다. 순돌 어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소가 맞습니다. 왼쪽 귀에 작은 구멍이 있을 것입니다. 포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표시가 있습니다. 원님은 책상을 쳤습니다. 짝. 박진사. 내가 도둑이었구나. 순돌의 소를 훔치고 순돌을 도둑으로 몰아 밭을 빼앗으려 했구나. 박진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님, 용서해 주십시오. 포졸들이 박진사에게 포승줄을 묶었습니다. 박진사는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양반이다. 양반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원님은 순돌을 불렀습니다. 순돌, 일어나거라. 순돌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원님은 말했습니다. 한 번 본 것을 잊지 않는 능력. 그것은 관아에서 매우 필요한 재능이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순돌아, 내가 원한다면 이 관아의 서기로 일하지 않겠느냐? 순돌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를요?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내 정직함과 재능을 믿는다. 순돌은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화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님이 설화에게 말했습니다. 설화야, 내가 아니었다면 진실이 묻힐 뻔했구나. 잘했다. 설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원님은 설화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가 관아 일에 관심이 많구나. 내가 서기로 일하며 이 아이를 가르쳐 주겠느냐? 순돌과 설화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돌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처녀님을 가르친다니. 설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의 정직함을요. 며칠 후 순돌은 관아 서기복을 입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화는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문서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순돌이 물었습니다. 설화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보세요. 순돌은 집중해서 들었지요. 해가 지고 두 사람은 관아 마당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지요. 설화가 말했습니다. 순돌 총각. 순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설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순돌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야말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순돌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아 가고 있었습니다. 약을 잘 먹었기 때문이지요. 순돌아, 내 어머니.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순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순돌은 이제 마을에서 존경받는 서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비범한 기억력은 많은 사건을 해결했지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순돌을 보며 말했습니다. 순돌 서기만 있으면 안심이야. 설화는 순돌 곁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했지요. 원님은 그런 딸과 순돌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순돌은 설화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요. 처녀님, 아니, 설화 낭자. 설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요? 순돌은 품에서 작은 은가락지를 꺼냈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설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설화는 순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다렸어요. 순돌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정말요? 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정직함을 사랑해요. 그의 가을. 순돌과 설화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지요. 얼룩이도 꽃으로 치장하고 마당을 걸었습니다. 순돌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며느리 설화가 정성껏 모셨기 때문이지요. 어머니는 행복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박진사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리고 박진사가 빼앗았던 다른 사람들의 땅도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지요. 순돌은 관아에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배우고 또 배웠지요. 어느 날 저녁, 순돌과 설화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지요. 설화가 물었습니다. 당신, 행복해요? 순돌은 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있으니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설화는 순돌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얼룩이는 마구간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돌 어머니는 안방에서 편히 주무시고 계셨지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순돌이처럼 속을 들여다봐야 해.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결국 이기는 법이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둘째, 각자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고 그것은 언젠가 빛을 발한다는 것. 셋째,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 넷째,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순돌과 설화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순돌처럼 특별한 재능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 재능이 빛을 발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순돌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